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 납시오. 안녕하십니까. 추워진다는데 어디 가지 마시고요. 모두들 출석하시죠. 네, 오늘 선덕여왕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 많아요. 네. 아까 저 남원여고 이정남 누님께서 청취자 회신을 해주셨어요. 겁나 고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요. 여고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계속 쭉 청취하겠습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겁나 고맙습니다. 정말 남원여고 75회 졸업생 여러분들. 예. 최고의 명문여고죠. 네, 남원이요. 남원 의리의 네. 고장이죠. 남원하면 뭐죠? 음식하면? 전주 남원하면 추어탕. 네. 남원 추어탕 좋죠.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두 분이 전해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전국의 화제입니다. 오전에 이 대검 국정감사. 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반성 촉구 글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네, 한마디 시키면 10마디로 돌아오는 그런 국정감사였는데 일단 어제 전해드린 대로 그 대검에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런 입장을 18일 밝혔잖아요. 했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말문을 열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라임 운용 수사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대부분 수사지휘권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제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네. 야당 정치인 수사만 살살하고 있다는 지적 이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어요. 조목조목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박을 했는데요.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 법무부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보고를 받았고 제 식구 감사기 검찰이 제 식구를 감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욕대 욕먹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이 관심 갖는 수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뭐 선택적 정의 예.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예, 규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저 국회 네. 법사위 아니에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오전 국감을 하다가 이 바쁜데도 배종찬 소장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요즘 뚱커벨이 관심이죠. 네. 들어볼래요? 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예? 이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인 뭐 거예요. 우리의 만연체가 여의도까지 사로잡은 거죠. 배종찬 그렇죠. 소장한테 네.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간결하게 해주세요. 좀 짧게 하시죠. 여보세요. 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어요. 네, 앞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그 특수통들은 좀 좌천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스타일의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인사안을 다 짜놓고 대검과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 인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사전에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와대가 임명권자라서 청와대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서 받아보고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더라라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네. 이 라임 사건 수사지휘했던 그 남부지검장
박순철 지검장이 오늘 그만두겠다고 밝혔어요. 입장부도 내놨다면서요? 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이제 속보로 전달이 됐는데 예. 상당히 뭐 큰 파장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왜 사의를 표명했느냐 그랬더니 그 이프로스라고 이 검찰의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내부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이유를 올렸습니다.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진술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 수사를 무마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 이렇게 강한 반발의 내용을 이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거 뭐 실검 같은 데도 막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프로스가 이제 이메일 플러스하고 저 프로시큐터 그래서 이제 이프로스가 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8500 청취자께서요. 무거운 녀석들이라고 해서 뚱뚱한 사람들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게 있는 토크를 하는 거였군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8500 청취자께서 무거운 녀석들의 기획 의도를 간결하게 아주 간파하셨습니다. 무겁기도 한데. 배운 분이세요. 좋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박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선택적 의심 아니냐. 의원님이 전에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했고요. 같은 당의 소병철 의원 역시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를 물어보면 10가지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한 7, 8분 물어보는데 답변이 5분, 7분이 넘어간다. 네. 이래가지고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지금 언급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또 오묘합니다. 박범계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거든요. 네. 23기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윤석열 총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범계 의원, 그리고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강용석 씨도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소병철 의원의 경우에는 역시 검사장 출신이에요. 15기니까 훨씬 선배죠. 선배네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답변 태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소병철 의원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좀 간결하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한다고. 이번 국감의 키워드도 간결인가요? 간결로. 네. 네. 허리케인의 유행어가 이제 세계인의 유행어가 되는 거죠. 간결. 야당 반응은 또 뭐 여당 쪽하고는 다르게 나왔겠죠.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전에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특검법을 이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특검을 발의해서 이 샅샅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법무부의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특검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월드 시리즈 2차전 네. 우리 최지만 선수가 소속돼 있는 템파베이하고 네. 전에 유현진 선수 LA LA 다저스. 네. 오늘 누가 이길게요? 탐파베이 레이스가 이겼죠. 아까 제가 얘기해 주지 템? 않았죠. 아, 1차전은 LA 다저스. 그러니까요. 오늘 네. 2차전 했는데 템파베이가 이겼어요. 네, 하나 걱정되는 게 보통 월드 시리즈는 1차전 우승했던 팀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좀 거시기한 부분. 근데 뭐 네. 누가 가져가든 저야 뭐 그냥 재밌게 또 구경만 하면 되죠. 뭐. 최지만 선수의 또 스윙이 워낙 간결하기 때문에 간결이 미래다. 최지만 선수 이번에 그 1루에서 수비하는데 그 다리 찢기 수비 보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번 흥행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82년도 3년도 프로야구를 또 완전히 그냥 휘저었던 신경식 당시 오비베어스 선수가 휘저었던. 핫다리로 유명했죠. 네. 핫다리. 네. 야구 해설도 하셨어요 전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템파베이 구단 쪽 SNS를 통해서 네. The first hit by a Korean born player. 와.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월드 월드 시리즈. 시리즈에서 안타를 쳤다. 맞습니다.
택배 기사들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 1인 CJ 대한통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지금 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중계가 아직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시작은 안 된 것 같은데 예정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 중구 인근에서 그 박근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미리 밝힌 상태였거든요. 예. 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도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택배노조 관계자들하고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분류 작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는 그 어떤 전체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좀 전에 박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나왔습니다. 과로사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물량 조절 그리고 근무 시간 단축, 분류 작업에 대한 문제도 부각이 됐고요. 또 이런 이 산재에 제외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돼야 된다. 한정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제도를 통해서 또 국회 입법을 통해서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좀 진전된 결과가 앞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 사망 관련 사과문 대책 발표 라이브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희 CJ 대한통운 대표입니다. 예. 자, 한 청취자께서 스포츠 이야기 스피드 있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간결히 미래다. 죄송합니다. 예. 택배 기사들이 이제 제일 고된 무임금 노동으로 꼽는 게 운송 전에 하는 그 분류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그 박근희 부회장이 본사 사옥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분류 작업이 전체 택배 기사의 노동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택배 기사들의 업무는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 작업은 사실은 여기에 따른 부담이나 인력은 사측이 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분류 작업도 택배 기사가 하는 게 맞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예. 물동량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예컨대 년도 판결이라고요? 2011년 판결이니까 9년 9년 전이에요. 그런데 매년 택배 물동량이 10% 이상씩 늘어나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물동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회사별로 30%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5% 이상 급증을 합니다. 주요 택배사 7개 회사 통계를 봐도 적게는 21% 많게는 34%까지 상반기에 돈을 더 벌었거든요. 예. 그런데 택배 기사들의 업무는 굉장히 과중해진 반면에 최근 10년 사이 택배 상자당 단가는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업체들끼리 경쟁하죠. 무한 경쟁이니까. 무한 경쟁이니까. 네. 그게 지금 코로나 이 때문에라도 이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지나가다가 이 보니까 이 된장 무국국 있잖아요. 네. 배추국. 이거를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거리 간판에 있더라고요. 그거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면 택배 기사분들이 다 옮겨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이 택배, 이 배달의 이 뭡니까 무게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인데 네. 9년 전에 판례를 갖다 놓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거 참 어불성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배달이 많은 게 이제 네. 생수통이거든요. 이건 좀 강조드릴 무거운 수밖에 없는 게 거고.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2리터, 3리터짜리. 연간 국내 물동량이 택배 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2,8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00만 개가 넘었어요. 예.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과중하게 업무하는지 알 수 있고 택배 기사도 그 택배 기사를 중간에 놓고 소비자는 싸고 빠르게 받아서 좋고 예. 택배 기사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택배 기사분들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는 반응도 있는데 택배 기사와 관련된 분들도 택배 기사 분들 스스로는 이슈가 될 때 반짝 관심은 좀 곤란하다. 네. 정말 철저하고 좀 근본적인 이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분류 작업 또 이 근무 시간 또 산재 제외 신청서 뭐 대필 이런 논란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번만큼은 제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뜬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독감 백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접종 이후에 이제 사망자가 나온 데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어요.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죄송하다. 또 전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도 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1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원인이 파악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예방접종은 계속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불안감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사망자가 17명이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전문가 몇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이랬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백신 접종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독감 백신 밑줄입니다. 독감 백신 중요합니까? 네, 밑줄 독감 몇 개 쳐야 돼요? 백신 지금 17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17개. 네, 별은요? 17개입니다. 별도 17개. 네. 예. 제가 아까 여기 상암동 내과에 약 타러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네. 그 독감 백신 어떠냐 그랬더니 품절이래요. 아. 남은 거는 이제 어르신들 무료 접종해 주는 거 그거만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아직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 배 수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 정은경 청장 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좀 그 관련돼서 알러지나 쇼크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저질환이나 환경 또 뭐 백신을 그 접종할 때 상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나 과거 백신을 접종할 때 당시에도 이제 사망자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다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가 이분들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사망자분. 근데 괜찮았는데 올해만 그런 거라서 이게 과연 최근에 이제 상온 노출 문제 또 제약사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문제, 냉장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독감 백신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3부 오늘 목요일이죠. 이기자 코로나19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독감 백신과 관련돼서 의문 있으신 분들 3시부터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서울대의 교수님 강양구 기자와 함께 전문적인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것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십니다.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접종하는 거니까 백신이죠. 네. 선덕 박연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은 아니에요. 네. 지금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접종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으면서 겨울철에 독한 감기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독한 감기. 독한 감기. 네. 두 글자로 줄이면요. 좋습니다. 독한 감기 백신이다. 예.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